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바이오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신약, 화장품, 건강기능성 식품, 바이오 플라스틱. 네, 모두 바이오 산업의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이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 영역이 넓혀지는 데 반해서 실제로 산업화시키기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딱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한 시대에 정말 영웅으로서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결국 어떻게 됐나? 최후를 봤을 때 결국 이분들도 다 사람인지라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결국은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보통 78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건강 수명, 안 아프고 우리가 건강에 잘 살 수 있는 수명은 71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시름시름 앓다가 난치병이나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지표에서도 알다시피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심혈관이나 어떤 감염에 의한 질환율은 되게 적지만 새로운 암이나 다양한 치매 이런 분야의 질병들은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스케어가 지금 한 3.0이라 하면 1.0 시대부터의 변천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헬스케어 1.0 시대에는 우리가 감염이나 이런 다양한 전 국민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위주로 우리가 그거를 고치고 질병에 대해서 감염을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24세기 말이 들면서 페니실린이라는 게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신약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21세기가 돌아오고 결국은 우리는 질병을 아프기 전에 한번 고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지능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오고 뉴 헬스케어라는 그런 신종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용어들 헬스케어 3.0을 가장 대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령화입니다. 이 고령화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비례해서 예전엔 늦었던 속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고령화의 나이는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GDP에 많은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6%의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인당 의료비가 6%의 2배인 약 11.3%의 의료비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 정말 중요한 것은 대두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 헬스케어 3.0 시대를 맞이하여 단지 질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병이 아파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결국 좀 사후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에 건강할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좀 우리가 질병 관리를 해보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단계로서 발병 전에 체력을 강화하고 그런 질병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발병이 끝났어도 그 발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질환으로 감염되고 또 그걸로 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하고 중풍 같은 경우 평소 관리만 잘하면 약 46%, 심장 질환은 68%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일상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 산업이 예전에는 어떤 특정 의약품이나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 우리가 먹고 그런 것들에 주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바이오가 많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그날의 신체에 대한 리듬을 측정해주고 또 우리의 몸의 문제나 이런 이상 징후들을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그냥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밴드 터치 같은 거를 붙여서 실제로 우리의 열량은 얼마나 소모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나 칼로리들의 그런 소모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또는 우리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았는데 지금은 우리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집이나 그 개인이 사용자 영역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전송을 통해서 다시 의사나 뭐 보건소나 이런 건강관리센터로 가고 그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커다란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바이오 산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예전에는 그 아픈 사람의 특정적으로 보험제도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헬스케어 비용이 너무 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좀 책임져야겠다.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관리를 잘해서 결국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줄여야겠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공급자, 즉 병원, 의사 중심의 그런 의료 서비스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뭐 병원 가면 의사가 가장 최고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환자들이 자기의 건강관리를 평소에 하고 또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이런 다양한 우리 스마트폰과 결합을 한 내 건강관리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 헬스케어 변화는 많은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영역이 많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한이 넓혀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은 어떤 특정한 병원이나 의사나 약사 중심의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것들이 소비자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국민의 보건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바이오는 결국 산업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양한 산업과 결합을 해서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영역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3.0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바이오 산업의 영역은 넓혀지고 있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 3.0 시대를 맞이하여 바이오 산업의 앞으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